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죠? 소통에 대해서, 그죠? 근데 오늘은 소통을 넘어선 무엇에 대해서? 화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통은 서로 통했는데 통하고 나서 서로 합해서 뭔가 더 상위의 것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한다? 화합이라고 한다. 근데 소통은, 보세요. 소통은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통해요. A와 B가 어떻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합은 어때요? A와 B가 합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소통보다 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는 맨날 화합하자 그래. 협치하자 그러고. 왜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소통은 그래도 너를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화합은 어때요? 말 그대로 화합해야 된다고. 화합해야 되니까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들이 화합이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화합이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화합이 안 되냐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께서 남과 북의 체제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기후도 달랐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쉽게 우리가 섞일 수 있겠어요? 쉽게 섞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어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쉽게 섞이는 것보다 서로 우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화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전략도 이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화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아이들이 손을 잡고 사랑이 막 싹트고 있어. 이게 우리들이 꿈꾸는 진정한 화합이 아닐까요? 얘네들이 뭘 생각하겠어? 쟤는 집이 있을까? 봉급이 얼마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그냥 손잡고 있으니까 따뜻한 게 좋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합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와 화합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단체에서 화합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들이 너무 많은 계산하지 말고 아까 추앙하자 이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진정한 의미의 화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넘어서 화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 자, 화합을 위한 갈등 관리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이 남한 사람들이 하는 의사소통 방식에는 약간의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언어적인 표현도 다르지만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저 사람들은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혹시 의사소통이 제일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는지 전충일 선생님 한번. 저는 어릴 적부터 의사소통 와서 살아서 그런지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건 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난 어릴 적부터 와서 의사소통 괜찮아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백향순 선생님 백향순 선생님도 좀 일찍 여기 오셨다고 했죠. 자,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 의사소통에서 가장 문제점을 느꼈어요? 저는 크게 모르겠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저 말투를 가지고 좀 저희는 진짜 막 그 별다른 의미 없고 진짜 상냥하게, 저는 직업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상대하거든요. 근데 되게 상냥하게 언니 막 상냥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 말투에서 그 상냥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투박하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시고 고향이 어디냐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그게 참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그 말투 하나 때문에. 그럼 오진홍 선생님은 아까 말한 사례 말고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5년 동안 밖에 나가서 아직 소통을 못 해봤어요. 아,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럼 만약에 나간다면 혹시 예상되는 어려움? 제가 다가가는 걸 좀 못해요. 그래서 상대가 다가오기 전에는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의사소통 방식에 좀 문제가 있구나. 말투 이런 거, 그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결혼해서 3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사신 한국 여성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TV 드라마를 보면서 막 웃을 때,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서 웃을 때 자기는 이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왜 웃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와서 나는 그거는 그만큼 이제 문화적으로 동질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만 버려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드려보는 제언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구나.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인종차별 당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더 강화된 생각으로 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해보고, 문화와 생활 방식,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보면서 도대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편견과 위축감, 아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용감하시고 모험적이시고, 그래서 그 용감함과 모험심으로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편견하거나 혹시 위축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쫙 펼쳐버리시기를 저는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법과 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공청회 열어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뭐 제도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도 있으니까 한 가지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른 걸 좀 받아들이자. 뭐 다른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죠. 성격 같으세요? 지금 이름 비슷하신 분 계시지만 이름 같으신 분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과자 한번 보세요. 다 다르니까 어때요? 더 이쁘죠? 저기 만약에 동그란 과자 똑같이 있었으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안 예쁘죠? 세상은 이렇게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좀 더 편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야기, 먼저 손 내밀자. 이건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죠. 먼저 손을 내밀자. 저도 오늘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고, 이번에는 그러면 화합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까는 소통을 위한 노력이니까 이거였잖아요. A와 B가 서로 통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는 A와 B가 어때요? 합해지는 거예요. 이러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오늘 오진홍 선생님,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들이 화합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관을 들여놓고 풀린다고 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서로 다르구나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아픔이 있다면 그걸 이제 내 아픔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합이 되지 않을까? 와,
박수 그냥 약하게 하면 안 돼. 우, 물개 박수. 정말 요약정리 잘 해주셨죠? 아픔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화합이 잘 되지 않을까?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뒤로 갈수록 힘들어요.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해서 한 분만 하고, 자, 그러면 김금영 선생님 어떻게 하면 또 화합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이해를 한다면 네, 화합이 되지 않을까. 서로를 이해를 한다면 화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문 들어갈게요. 이해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존중. 존중. 그렇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한다면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쵸? 화합하는 지름길은 우리가 편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부터 나는 혹시 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보는 것은 제대로인가? 여기에서 출발해야지만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혼탁한 정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데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에서 우리들이 상대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편견으로 대한다고 서운한 분들이 계신다면, 아까 제가 잘라버리서 했듯이 그분이 잘못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잘못을 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죠, 이제 오늘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걸 우리는 어떤 용어로 쓰느냐 하면 회의. 한번 회의해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화합을 위한 나의 노력,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마쳤는데, 자, 그러면 강의를 들으신 소감을 나누자 하면 좀 어려울 테니까, 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점을 배웠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배우고 느낀 거, 이것을 한번 우리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오늘 이걸 배웠고 나는 이걸 한번 느꼈고 나는 이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눌게 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청일점이신데 전충일 선생님. 저는 오늘 소통에 대해서 배웠고, 소통이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배웠고, 또 화합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추앙하는 자세로, 네, 그렇게 하면 나도 덜 스트레스 받고, 네,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더, 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강의 후기를 나누자면,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까.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잘 나누어 주셔서 저도 오늘 아까 2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